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 김수경입니다. 저는 오늘 발표할 주제가 어, 대학 등록금 조달 방식별 어, 경제적 수익률의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 연구에 그 문제 제기를 해보면요. 이제 고등교육의 그런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는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교육의 직접비와 또 간접비, 또 그것과 대비되어서 그 교육의 이제 그 고등교육을 받음으로 인한 그 수익, 이 부분에서 이제 어, 결국은 이제 고등교육의 수익률을 접근하는 이런 이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는데요. 어, 이제 최근에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국가 장학금이 도입이 돼서 사실 이제 학생들이 등록금을 부담을 할 때 이제 그 부담하는 방식이 좀 다양해졌습니다. 어, 우선은 이제 어, 부모님에 의존해서 등록금을 부담하는 방식도 있고, 그리고 국가 장학금으로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교내외 장학금으로 부담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아르바이트 등으로 이제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좀 방법이 다양해졌습니다. 어, 이제 직접 교육비는 이제 이렇게 다양해졌는데요. 사실 고등교육에 투입되는 그 비용이 직접 교육비만이 아니라 이제 간접 교육, 그 사교육비에 들어가는 부분들도 상당 부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학원비나 자격증을 준비하는 비용이나 해외 연수를 가는 거나 이런 이제 사적인 부분에 이런 비용들이 있는데 그 비용을 이제 어디서의 차이가 났냐 하는 이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고등교육 측면에서는 그 국가 장학금이 도입이 되어서 직접 교육비 부분에서는 어, 어느 정도 개인의 경제적인 차이의 간극을 좀 줄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이제 취업 양극화 현상이 이제 나타나고 있어서요. 정부가 부담하는 고등교육의 비용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취업 양극화를 설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학 교육을 받고 사회로 진출하는 그 과정에서 대학 졸업자들이 대학 등록금을 조달하는 방식의 차이도 있고 또 선택적 비용, 아까 얘기한 그런 이제 사교육비의 차이에서도 반영되어서 결국은 이제 개인의 경제적 상황의 차이가 여전히 대학 생활과 또 연계가 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그 경로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대학생 개인이 갖는 경제적 차이의 영향력에 주목하고 있고요. 대학 등록금 조달 방식을 구분을 해서 각각의 방식별로 경제적 수익률의 차이, 특히 선택적 사교육비가 졸업 후에 취업 여부와 정규직 여부와 취업 후 임금의 차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이제 개인의 경제적 차이가 대학 교육의 성과로 볼 수 있는 취업 후 임금의 차이, 어, 그래서 결국은 그 고등교육의 경제적 수익률의 차이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네. 아까 서론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육 경제적 관점에서 고등교육의 수익률을 볼 때에는 교육비가 이제 비용으로 얼마나 이제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제 직접 교육비와 간접 교육비가 있습니다. 간접 교육비는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포기될 수 있는 그 수익을 기회비용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고등교육을 선택했기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수입을 이제 간접교육비라고 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사부담과 공부담으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직접교육비인데요. 직접교육비에는 이제 공교육비와 사교육비가 있고, 공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하는 어느 정도의 고등교육비가 있고, 또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 고등교육비가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이 도입이 되면서 상당 부분 국가가 부담하는 공부담의 대학교육비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제 고등교육을 받음으로써 부담해야 되는 개인의 사부담의 영역도 여전히 있을 뿐 아니라 이제 선택적 사교육비 이라는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사부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직접 교육비의 사부담과 또 공부담을 구분해 볼 수 있고, 특히 사부담에서는 이제 경제적인 차이가 발생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사부담 사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교재 교육비, 학용품비, 수업 준비비, 또 의류비, 단체 활동비, 독서비, 교통비,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비용들이 수반이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특기 재능, 사교육비, 어학연수, 영어, 외국어 등 이런 그 자격증 준비와 또 개인의 역량 개발, 또 취업 준비를 위한 다양한 이제 학습비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세영 선생님의 연구는 대학생들의 사교육비가 월 평균 가계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된 바가 있습니다. 본 연구의 내용은 우선 이제 대학에 투입되는 직접교육비를 대학 등록금 조달 방식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고, 이것이 취업 여부에 영향을 미친 취업 여부와 정시직 여부와 취업 후 임금의 그 차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선택적 사교육비가 취업 여부와 정규직 여부, 취업 후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렇다면 대학 등록금 조달 방식별로 선택적 사교육비가 취업 여부, 정규직 여부, 취업 후 임금 여부에 어떤 그런 관계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대학 등록금 조달 방식별 선택적 사교육비의 취업 여부, 정규직 여부, 취업 후 임금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연구 모형은 이제 직접 교육비로서 대학 등록금 조달 방식을 부모 지원 방식, 학자금 대출 방식, 본인 마련 방식, 장학금 유형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선택적 사교육비를 이제 포함을 했을 때 선택적 사교육 경험과 또 선택적 사교육비가 여기 이제 포함이 되고요. 결국 이것이 취업과 정규직 취업과 임금에 어떤 관계를 갖는가 하는 것을 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 개인의 경제적인 차이가 고등교육의 수익률의 차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 부모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지만 70% 이상을 부모가 분담한다 하면 부모 유형으로 대학 등록금 조달 방식을 구분을 하고요. 대학 등록금 중 70% 이상을 학자금 조달로 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장학금 하는 경우를 각각의 대학 등록금 조달 방식을 학자금 대출, 본인 부담, 장학금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독립변인에는 어학연수비, 직업훈련비, 자격증 준비비, 시험 준비비로 선택적 사교육비가 들어가고요. 종속변인에는 취업 후 임금이라는 이제 수익률 차원을 보기 때문에 취업 여부, 정규직 여부, 취업 후 임금을 보았습니다. 이때 이제 대학 특성, 개인 특성, 생활 특성, 대학 생활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통제 변인으로 활용했습니다. 분석된 데이터는 이제 한국고용정보원의 2022년도에서 공개한 2019년 곰스 데이터를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대졸자 직업 이동 경로 조사라고 하는 이제 곰스 데이터를 이용했고요. 분석 방법은 SPSS 25를 활용했고요. 기술 통계와 회귀 분석, 위계적 회귀 분석과 그리고 F값 산출로 그 차이의 유의성을 판단하였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기술 통계적 분석을 봤을 때는 등록금 조달 방식에서 이제 그 부모 유형이 44%로 가장 높았고 장학금 유형이 42%로 높았습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국가장학금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학자금 대출 유형, 학자금 대출의 70%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학생이 23%, 그리고 본인이 부담하는 유형이 14.96%, 15% 정도로 이제 배분이 되었습니다. 선택적 사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학연수비가 평균 593만 원, 그리고 직업훈련비가 59만 원, 자격증 준비비가 265만 원, 시험 준비비가 31만 원 정도로 되었습니다. 대학 등록금 조달 방식에 따라 선택적 사교육비의 차이를 분석을 해보니 우선 직업 준비를 위한 직업교육비를 제외한 어학연수비와 자격증 준비비, 시험 준비비는 다 대학 등록금을 부모 학자금 대출 본인 장학금 유형이 어느 부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0.05 P값 0.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직업교육비는 0.5 수준에서 유의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분석 결과는 대학 등록금 조달 방식에 따른 이제 취업 후 임금의 차이를 봤는데요. 역시 취업 여부에도 정규직 여부에도 취업 후 임금 여부에도 대학 등록금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하느냐의 차이가 이 취업 후의 취업 여부와 정규직 여부와 취업 후 임금의 유의한 차이성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선택적 사교육비가 취업 후 임금과의 관계성을 보았을 때는요, 직업 훈련비와 시험 준비비는 취업 여부와 정규직 여부와 취업 후 임금에 모두 다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요. 자격증 준비비의 경우에는 취업 여부와 취업 후 임금에 영향을 미쳤고 정규직 여부에는 상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왔습니다. 어학연수비 같은 경우에는 취업 여부와 정규직 여부에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취업 후 임금에 유의한 관계를 보였습니다. 선택적 사교육비가 취업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보면 이제 부모 유형의 경우에는 자격증 준비비와 시험 준비비와의 모형의 유의성이 두드러졌고요. 그리고 학자금 대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시험 준비비, 그리고 본인의 유형에서는 이제 모형상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이 분석되지 않았고요.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직업훈련비, 자격증 준비비, 시험 준비비에서 통계적 모형의 적합성이 분석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선택적 사교육비가 정규직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봤을 땐 부모 유형에서는 시험 준비비가 정규직 여부와 통계적 유의성을 가졌고요. 학자금 대출 유형에서는 시험 준비비가 정규직 여부와 모형의 적합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유형에선 시험 준비비와 정규직 여부의 모형의 적합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선택적 사교육비와 취업 후 임금의 영향을 봤을 때는요, 부모 유형에서 아까 이제 취업 후 임금과의 관계성이 높게 나왔었던 그 결과와 또 일맥상통한 부분인데요. 어학연수비가 모형상 유의하게 나왔고요. 자격증 준비비, 시험 준비비가 취업 후 임금과 모형의 적합성을 보였습니다. 학자금 대출도 자격증 준비비, 시험 준비비와
취업 후 임금과의 모형의 적합성이 분석되었고요. 장학금 유형에서는 어학연 수비, 직업훈련비, 자격증 준비비, 시험 준비비 모두 다 취업 후 임금과 모형의 적합성을 보였습니다. 분석 결과를 요약을 해보면 우선 대학 등록금 조달 방식이라는 이제 새로운 구분 방식이 사교육비의 차이와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고, 또 취업 여부, 정규직 여부, 취업 후 임금과의 차이와도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교육비인 대학 등록금 조달 방식의 차이가 사교육비를 선택하고 또 취업으로 이어지는 것에 상당한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취업 여부와 직업훈련비, 자격증 준비비, 시험 준비비는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정규직 여부와는 그 직업훈련비, 시험 준비비와 유의했고요. 취업 후 임금에는 어학연수비가 새롭게 등장을 했고, 또 어학연수비 같은 경우에는 또 부모 부담의 유형에서 가장 크게 두드러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이제 저희 연구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취업 후 임금은 직업훈련비, 자격증 준비비, 시험 준비비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습니다. 그래서 부모 방식에서는 이제 정규직 여부에서 이제 가장 높은 그 비율을 보였고요. 어학연수, 직업훈련, 자격증 준비, 시험 준비에서 모두 높은 참여율과 비용을 보였습니다. 학자금 대출 방식은 자격증 준비와 시험 준비에 선택적 사교육비를 크게 투자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선택적 사교육비에 참여하고 비용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본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취업자 비율과 취업 임금이 가장 높았지만 반면에 정규직 비율은 가장 낮았습니다. 장학금 방식은 직업훈련 그리고 자격증 준비, 시험 준비에서 참여가 가장 높았지만 실제 비용 금액은 크지 않았고요. 취업 여부, 정규직 여부, 취업 후 임금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특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취업 여부에 영향을 미친 선택적 사교육비는 부모 방식에서의 자격증 준비비와 시험 준비비, 학자금 대출 방식에서의 시험 준비비, 장학금 방식에서의 직업 훈련비, 자격증 준비비, 시험 준비비였고요. 정규직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제 그 부모 방식과 학자금 대출 방식, 장학금 방식 모두 시험 준비비였습니다. 본인을 제외한 모든 대학 등록금 조달 방식에서 취업 후 임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선택적 사교육비는 시험 준비비였고요. 본인 방식의 정규직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분석되지 않았습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재현을 하면 첫 번째는 이제 우선 대학의 등록금이 상당 부분 국가 부담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이제 직접 교육비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선택적 사교육비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이 지금 전무한 상태여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정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선택적 사교육비에 대한 재정 지원이 검토될 경우에 대학 등록금 조달 방식은 꼭 반영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정부가 그 선택적 사교육비를 지원할 때는 시험 준비비를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드립니다. 그리고 본인 유형의 선택적 사교육비의 투자가 가장 미흡하기도 하지만 선택적 사교육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아르바이트 등 대학 등록금 조달 활동으로 충분한 학습 시간을 갖기 어려워서 취업 후 임금 성과가 낮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추후에 선택적 사교육 참여의 효과가 분석이 좀 더 면밀하게 된다면 대학 등록금 조달 방식이 취업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더 뚜렷하게 분석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랬을 때 대학의 투입과 또 수입 이 두 가지로 비롯한 고등교육 경제적 효율성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저희 연구 발표는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